나이 30에 5수 실패하고 3개월간 숫자가 많네요.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일 용기 내서 쿠팡 물류센터 일하러 나가요. 인생 개망한 것 같아요. 자기 망했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나이 30에 자기 상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이런 대학 가야 된다. 저런 대학 가야 된다. 이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30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저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그 자기 상이 있다는 건데 그 상이 깨져야 그 사람은 살아나거든요. 아니면 계속 죽어 지냅니다. 근데 이제 몸을 굴려서 고생 좀 해라 임마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조그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알바라도 일단 하자. 이제 그런 거로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래서 키키님이 쿠팡 물류센터 나가서 하겠다. 그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맞는 경로로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능 5번 봤는데 원하는 곳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와서 대학 안 가고 고졸 상태예요. 원하는 곳이 뭐 어딘데 대학을 나와야 될 것 같으면 수능 성적이 나온 거기에 맞춰서 어디든 가십시오. 어느 대학이든 가세요. 근데 대학이 가치가 없을 것 같다? 그럼 그렇게 일을 시작하세요. 인생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저 대학 아니면 나는 안 가버려. 근데 안 가버려도 자기가 안 괜찮잖아. 나는 저 대학 갈 정도 성적이 안 나오면은 나는 안 가버리겠다. 그럴 땐 그 정도 성적이 안 나와서 안 갔을 땐 자기 플랜대로 가야지. 난 저 대학 아니면 안 가버렸겠다는 게 투정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난 저 대학 아니면 안 가 이러는 게 뭔가 어떤 계획이 아니고 자기가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거잖아요. 자기를 목 조르려고. 그 자기가 지금 목이 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을 졸랐으니 이제 목이 졸려야지. 그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되게 열심히 살고자 할 때 배수의 진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에 대한 학대에 지나지 않지.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세게 마음 먹으면 뭐 내가 1년 안에 300억 못 모으면 난 죽는다. 그럼 300억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300억 못 벌면 죽어야지. 근데 죽을 때 되면 아 이건 또 싫은데 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심 없는 삶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어야 합니다. 키키님.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쿠팡 물류센터 가서 일하신다? 너무너무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 씩씩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일단 눈 딱 감고 한 3개월만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자기 상이 깨져 나가면서 조금 살맛이 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고를 겨를이 없어. 그 정도로 CPU가 빨리 안 가. 자, 릴리릴리님 털기는 말씀이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가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되네요. 어떻게 실제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릴리릴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자기가 이해 못한 거예요. 제가 그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방금 드리는 말씀이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원망이 있다. 그거는 머리로 이해가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아직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자영업자님이랑 줌 미팅 한 거 있잖아요. 손님들이 들어오잖아요. 커피숍 하시는데 자기가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대하는데도 쌩까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말했죠. 자기 그래도 진상 손님도 아니고 그냥 무뚝뚝하게 팔아주고 가는 사람이 땡큐지. 그 사람들 아니면 자기 월세 어떻게 내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거는 머리로는 아는데요. 그래도 계속 원망이 돼요 라고 해요. 그건 머리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머리로 아직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당장 매출이 줄어가지고 당장 월세 낼 게 없어. 월세 낼 돈이. 지금 여기저기 은행에 대출 받으러 다녀야 돼. 그래서 가게 문 닫고 가서 대출 상담하고 대출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커피를 사주는 사람들이 무뚝뚝한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릴릴리님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가 이해를 하는 거 논리 구조를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 아직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아까 쿠팡 알바 나가시는 분처럼 5수 해도 6수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고 고통이 쌓여있다. 근데 자기가 그때 쿠팡 알바를 나가서 하루하루 일을 해서 착실하게 살아나가는 거에 기쁨이 있다는 걸 그가 알 때 자기가 진짜 이해가 가고 그때 이해가 됩니다.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는 아직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결심을 안 하기, 보통의 삶,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기 이런 것들이 자기가 논리 구조는 이해했는데 나는 그래도 안 바뀐다는 거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이해를 못한 거다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망을 내려놔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면 내가 편해진다는 얘기가 내가 원망의 고통 속에 몇 년 동안 몸부림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하면서 보기 싫은 인간 하나 있거나 부모님이 괜찮은데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말이 있거나 요 정도인 수준에서 남을 원망한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원망으로 인해서 받은 고통이 아직 적어요. 그런 분들은 왜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해를 해요? 그렇게 갑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원망 때문에 몸서리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원망 때문에 몇 년을 날려본 사람은 그 말을 스폰지처럼 흡수합니다. 그게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다는 거는 자기는 그 말을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가 그거를 아직 뼛속 깊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결심 없는 사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면 거기에 노트를 적어요. 결심 없는 사람 맞아, 맞는 말 같아. 근데 그래도 결심하게 돼요. 근데 이제 결심이 나를 5년 6년을 죽였다, 저 분처럼 강한 결심, 내가 이 대학 아니면 안 된다는 결심을 했던 나의 그 결심이 20대 후반 그 찬란했던 내 시기를 죽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결심이 나를 죽이는구나, 내가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그냥 중간고사 한번 해보고 취직 한 6개월 늦어보고 그렇게 나의 스스로의 결심이 나를 몇 년을 목조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는 알아들어, 노트에다 적어.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게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제가 줌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뇌수에 박아 넣으려면은 죄송합니다. 그걸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 뇌수에 박아 넣으려면은 그런 줌 미팅을. 아이고 조이성님, 연애를 오래 못해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연애를 못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자존감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자존감인데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존감이 있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조이성님, 내가 연애를 해도 연애를 안 해도 엄청난 성공을 거둬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내 자존감은 비스무리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연애를 안 해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는 거는 일단 자존감이 낮은 상태고 그걸 연애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연애를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연애라는 거는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도구가 아니고 내 자존감이 낮은 게 드러나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한다면. 그 자존감이 낮은 거의 원인을 다른 데서 근본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연애를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자존감 낮은 게 드러나서 문제가 되지. 조이성님은 저랑 줌 미팅을 한번 하셨던 분이니까. 9K님, 자존감을 올리려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걸까요? 근데 그건 너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 생각만 바꿔가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내가 늦게 자고 늦게 보고 계속 쇼츠 보고 앉아있고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지지 않고 있고 그거에서 누가 자존감이 올라가면 현실적으로 제가 존엄한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한 몸 책임지고 있고 내가 폼나는 삶은 아니어도 내가 내 월세 내고 내 생활비 내고 핸드폰비 내고 생활비 내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폼나진 않지만 내가 내 한 몸 책임지면서 살고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거는 생각을 바꿀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거와 달리 엄마 집에 누워가지고 나이 30 돼가지고 뒤에를 해가지고 계속 핸드폰 보면서 할 일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뭔 자존감이 올라가. 그 자존감 올라가면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대기업 이직하고 너무 우울했는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스스로 틀에 갇혀서 최적화하고 자기관리 강박에 나다운 삶을 추구해서 힘들었다는 걸 털개님 덕에 알게 됐어요. 그냥 존재하면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살고 있다고 폼나지 않다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됐어요. 보통의 삶을 존중하자. 노벨문학상님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가 이미 자기 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저분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럼 된 거 아니야. 근데도 내가 쟤보다는 못 나가잖아. 내가 나이 30에 매도금 모았어야 되잖아. 뭐뭐 했어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존감을 낮추고 혼자서 이렇게 때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때리면서 아프다고 와요. 위쪽 팔이 계속 아파요. 그래요? 그거 때리고 계시잖아요. 그걸 때리지 마세요. 그럼 안 아프잖아요 라고 내가 왜 때리고 있었지? 라고 되면서 벗어나는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생각을 바꾸면은 거의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주변에서 때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는 거는 루케이와이님 지금 루케이와이님 지금 제가 카톡으로 들어와서 전화통화 한번 하자. 왜냐면 저 의견이 많거든요. 주변에서 때리는데 어떡합니까? 주변에서 압박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채팅이기 때문에 제가 루케이와이님 한번 카톡으로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또 제가 9시 20분이네. 10분 안 남았네. 그래서 한번 내일 라이브에 한번 들어오셔서 제가 잘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내일 제가 9시 반에 라이브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매일. 내일은 또 8시 반이네. 여러분, 내일 8시 반입니다. 고민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님. 저번에 고민 보냈었는데 제가 동성애자인데 사회가 그리고 부모가 나를 거절하고 혐오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고 답답한 감정이 듭니다.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 사회의 인식을 내가 바꾸려고 들면 너무너무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바뀌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인식이 바뀌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도 많고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자리 잡아 있죠. 근데 미국도 여전히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자기의 조건입니다. 인간들이 왜 이렇게 인식이 뒤졌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자기가 약자인 건 없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게 되기 시작하면 나는 괴롭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주 못된 인간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나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괴로워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인식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구나.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거나 막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게 일단 수용이 돼야 돼요. 그게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겠죠. 그건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게 뭐 보통 자기 부모님이 지금 문제인지 사귀는 분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될지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일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모두가 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나쁜 거야 그런 거에 계속 절여져서 살아서 자기 나이가 50, 60이 되면은 거기서 그 시각에서 벗어나올 재간이 없거든요. 그렇듯이 자기의 부모님도 자기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거기서 벗어나올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자기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하루님,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나랑 다른 성적 지향을 이해를 안 해주듯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이해를 안 해주듯이 즐거운 하루님도 자기 같은 프로세스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하면 나만 이해하고 끝납니까? 나만 손해봅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사람의 인생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패배자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으로 가져주시고요. 특히 부모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십시오. 부모님이 날 이해해주는 걸 바라는 건 욕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즐거운 하루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기 성적 지향을 추구하고 결혼을 하고 사람을 사귀고 하는 거에 있어서 부모님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을 이해하다고 해서 부모님 생각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내가 이해해 준다고 해서 나도 같은 시각을 갖는 게 아니면 그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부모님은 그럴 수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런 성적 지향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하고 나는 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 만날 걸 못 만나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바보입니다. 그건 청소년이에요. 그건 유아예요. 유아가 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원하는 모든 걸 하세요.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예의가 어때요? 좀 딥해져주세요. 이거는 근데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치적인 성향이나 종교나 아니면 일에 대한 관점이나 아까 어떤 분이 금방 지나갔지만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 하려는 사람이 있다. 일에 대한 관점이나 모든 게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상한 인간들, 바보 같은 인간들, 모지른 인간들 이렇게 되면 괴로운 건 납니다. 자랑 안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랑 안 하는 방법은 자랑하다가 쫑크 한번 먹어보면은 고쳐집니다. 그러거나 두 번째는 자랑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와 진짜 보기 싫구나 그걸 느끼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고쳐지죠. 그 전에 생각만으로는 잘 안 고쳐질걸요. 내일 8시 반에 내가 봤을 때 망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망한 것 같은 게 미국 시차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월요일은 또 스케줄이 달라지면서 막 10시 반이다 9시 반이다 8시 반이다 이런 게 너무 많으면은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월요일은 그 다음부터는 9시 반으로 바뀝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살펴들 들어가세요.